괜히 나섰어요. 장 회장님이 그렇게 말했죠. 경로당 사람들이 제 뒤에서 속닥였습니다. 저는 30년간 대형병원 간호부장이었어요. 남편과 평생 아껴서 모은 돈 8억이었죠. 손녀 할인이의 미국 유학을 위해 전부 투자했습니다. 근데 왜 그 돈이 사라졌을까요? 확인하셨어야죠. 누군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30년간 간호부장으로 일했죠. 작년 정년 퇴직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84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빚은 없어요. 엄마 나왔어. 딸 민지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죠. 요즘 민지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작은 가게예요. 손님이 많지 않아서 늘 자금이 빠듯하다고 했어요. 할인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학원 끝나고 온대요. 민지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저는 남편과 젊은 시절부터 지극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했어요. 옷도 오래 입었죠. 그렇게 아껴서 빌라를 여러 채 샀습니다. 부동산이 가장 비쌀 때 팔았어요. 그 돈과 퇴직금, 저축을 합치니 지금 전 재산이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210만 원 정도 나와요. 혼자 살기엔 넉넉하죠. 엄마, 할인이 얘기 좀 해도 돼?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뭔데? 미국 유학 이야기 있잖아. 저는 찻잔을 내려놨어요. 할인이의 미국 유학. 그 이야기는 작년부터 나왔던 거예요. 할인이는 올해 10살입니다. 똑똑하고 착해요. 엄마랑 할머니 위해서 내가 잘해야 해. 그런 말을 하는 아이죠. 어린 나이에 책임감이 너무 커서 가끔 마음이 아팠어요. 영어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 보내고 싶어요. 근데 돈이. 민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일반 유학원은 1년에 6천에서 8천 정도 든대요. 근데 도윤 씨가 좀 다른 방법을 알아봤어요. 도윤, 백도윤이라는 사람이에요. 민지의 연인이죠. 38살 카페를 민지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해요. 기획력도 좋다고 했어요. 무슨 방법? 시니어 돌봄이랑 미국 유학 기숙사를 연계한 투자 사업이래요. 정부랑 시청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그게 뭔데? 한국에서 시니어 돌봄 시설을 운영하면서 미국의 유학생 기숙사도 같이 짓는 거래요. 투자하면 유학비가 훨씬 저렴해진대요. 시청이랑 협력 사업이라 안전하고 뭔가 복잡했어요. 저는 평생 병원에서 일했죠. 간호부장으로서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일을 했어요. 문서를 꼼꼼히 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자료 있어? 도윤 씨가 가져온대요. 내일 같이 봐도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인이의 꿈이었어요. 민지의 간절함도 느껴졌죠. 그래, 내일 보자. 다음 날 저녁 도윤이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더군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저는 거실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민지가 차를 내왔죠. 제가 알아본 사업이 있습니다. 시니어 돌봄 플러스 유학 기숙사 복합 투자 프로젝트예요. 도윤이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계약서와 함께 컬러 팸플릿이 있었습니다. 사진엔 깨끗한 건물과 웃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미국 대학 캠퍼스 같은 풍경이 보였죠. 이게 정부 사업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청이랑 보건소가 협력하는
공공성 프로젝트입니다. 경로당 회장님이신 장기석 회장님이 총괄하시고요. 장기석? 그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경로당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었죠. 봉사활동이랑 의료교육 세미나에서 얼굴을 튼 사이였습니다. 인상이 좋은 분이었어요. 장 회장님이? 네, 어머님. 이 사업은 한국에서 시니어 돌봄 센터를 만들고 동시에 미국 현지의 유학생 기숙사를 짓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두 가지 혜택을 받아요. 도윤이 팸플릿을 넘겼어요. 첫째, 유학비 절감. 일반 유학원보다 40% 저렴합니다. 둘째, 시니어 돌봄 센터 운영 수익 배당. 안정적인 수익 구조예요. 민지가 제 눈을 봤어요.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위험하진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 협력 사업이라 안전합니다. 허가도 다 나왔고요. 조만간 착공식도 해요. 시장님이 오신대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계약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미국 유학 기숙사 투자 계약서, 다른 하나는 시니어 돌봄 협약서였습니다. 이거 좀 읽어봐야겠어요. 당연하죠. 천천히 보세요. 도윤이 웃었어요. 민지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읽었죠. 문구는 그럴듯했어요. 공공성, 정부 협력, 안전투자, 장기 수익. 그런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간호부장으로 일할 때 습관이 있었어요. 중요한 문서는 항상 확인 표시를 남겼죠. 각 페이지 우하단에 미세한 점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볼펜으로 살짝 눌러서요. 점자처럼요. 그리고 스캔해서 자동 백업 설정을 해뒀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냥 버릇이에요. 30년 동안 그렇게 일했으니까요. 서류를 스캔하고 점을 찍었습니다. 3초도 안 걸렸어요. 엄마, 아직도 안 자? 민지가 방문을 열며 물었죠. 응, 거의 다 봤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할인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꿈이요. 민지의 간절함도요. 좀 더 생각해 볼게. 민지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로당에 갔습니다. 점심 식사 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가끔 그곳에서 어르신들 혈압 체크나 건강 상담을 해드렸죠.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 이 부장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장기석 회장이었습니다. 66살 경로당 회장이죠. 인상이 온화한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장 회장님은 늘 공손했어요.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분이었죠. 부장님,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경로당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혹시 도윤 씨 아세요? 장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제 딸의 연인이에요. 아, 그렇군요. 도윤 씨가 부장님께 사업 이야기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니어 돌봄 사업 말씀이시죠? 맞아요. 제가 총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부장님 같은 분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든든하죠. 장 회장님이 웃었어요.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어요. 시청 담당자도 오고 보건소장님도 오십니다. 그때 오시면 자세히 들으실 수 있어요. 시청에서도 나와요? 그럼요. 공공협력 사업이니까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시청 담당자가 온다니까요. 그럼 가볼게요. 좋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여기 경로당 대강당에서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어르신들이 많았죠.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다들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무대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니어 돌봄 미래 교육 복합 투자 설명회. 깔끔한 디자인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도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민지와 하린이도 함께였어요. 사람 많네. 제가 말했죠. 관심이 많으시대요. 다들 좋은 사업이라고. 하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십시 정각 장기석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어요. 시청 복지과 담당자님, 그리고 보건소 기획실장님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무대 옆에서 두 사람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녀였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정말 공무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시는 오날의 실장님 나오시죠. 한 여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45쯤 돼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나레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행정과 서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신뢰감이 갔습니다. 오나레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건물 조감도가 떴죠.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돌봄 센터를 짓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학생 기숙사를 동시에 건설합니다.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 혜택을 받으시죠. 화면이 넘어갔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첫째, 유학비 절감. 일반 유학원 대비 40% 저렴합니다. 둘째, 돌봄센터 운영 배당. 연 5% 안정 수익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관심이 높았죠. 허가는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모두 완료됐습니다. 시청 협력 사업이라 절차가 빨랐어요. 오나레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장기석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달 착공식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십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초대해 드릴게요.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민지가 물었죠. 괜찮은 것 같은데. 투자하실 거예요? 저는 하린이를 봤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한 달 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경로당 앞 공터였어요. 포크레인과 트럭이 서 있었죠. 현수막엔 시니어 돌봄센터 착공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시장님 오신다. 누군가 말했죠. 검은 승용차가 멈췄어요. 시장이 내렸습니다. 시의원 2명도 함께였죠. 장기석 회장이 시장을 안내했어요. 저도 초대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저는 시장 옆에 섰습니다. 장 회장님, 오나레 실장, 그리고 몇몇 투자자들이 함께였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여러 번 찍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돌봄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시장이 말했어요. 마이크 앞에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기사 떴어요. 뭐? 착공식 기사요. 엄마 사진도 나왔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죠.
정말 기사가 있었어요. 시니어 돌봄의 새로운 모델, 지역사회 협력 사업 착공. 제목이 그랬습니다. 사진엔 제가 시장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뭔가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민지야, 네 엄마, 투자할게. 전화 너머로 민지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다음 날 도윤이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도장을 눌렀어요. 차근차근 한 장씩이요. 그날 저녁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전 재산 8억 중 일부를 옮길 준비였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몰랐죠. 그 기사가, 그 사진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8억 중 5억을 먼저 이체했어요. 통장 잔고가 확 줄었죠. 숫자를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으시죠?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통장을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계속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죠. 남편과 함께 아껴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그걸 절반 넘게 보낸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민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할인이한테 잘해줘. 당연하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로당 앞 공터에 펜스가 쳐졌고 포크레인이 땅을 팠죠. 저는 가끔 그 앞을 지나가며 공사 현장을 봤습니다. 잘 되고 있네요. 장기석 회장님이 말했어요. 경로당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다행이에요. 부장님 덕분입니다. 초기 투자자 중 한 분이시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뿌듯했죠.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데? 급한 건 아닌데 한번 뵙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어요. 다음 날 저녁 도윤이 왔습니다. 민지도 함께였죠. 어머님 죄송한데요. 도윤이 말을 꺼냈습니다. 왜? 미국 쪽 비자 일정이 좀 빨라졌어요. 원래 내년 초 예정이었는데 올 연말로 당겨졌대요. 저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문제는 아닌데 비자, 서류랑 기숙사 계약 보완이 필요하대요. 미국 현지 변호사 비용이랑 추가 서류 작업비가 들어가요. 얼마나? 도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2억 정도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억. 그걸 지금 내야 돼? 네, 어머님. 비자 일정이 당겨지면서 급하게 됐어요. 안 그러면 내년으로 또 미뤄진대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이번에 놓치면 할인이가. 알았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알았다고.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은 돈은 3억이었어요. 2억을 보내면 1억만 남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2억 이체하시는 거죠? 창구 직원이 확인했어요. 네. 수수료 빼고 이체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통장 숫자가 또 줄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걸었죠. 옷이 젖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지가 현관에서 수건을 건넸어요. 응. 고마워요, 엄마. 정말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오날의 실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급하게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시청 허가 보완 서류 때문에요. 추가 검토비가 발생했어요. 원래 예산에 없던 건데 시청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늘어나서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얼마요? 1억이요. 죄송해요, 정말. 근데 이거 안 하면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장 회장님이 약속드린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장기석 회장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저 이화진입니다. 아,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 실장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추가 비용 이야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죠? 장 회장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목소리가 무겁고 진지했어요. 저는 믿고 싶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1억을 보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저는 이체 버튼을 눌렀어요. 통장 잔고가 거의 0에 가까워졌죠. 국민연금 210만 원과 생활비 조금만 남았습니다. 8억이 사라졌어요. 집으로 오는 길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놨죠. 통장이 보였어요. 펼쳐봤습니다. 숫자가 너무 작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엄마, 이체됐어요? 응.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할인이 서류 다 준비되면 출국할 수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죠.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잘한 거겠지? 혼잣말이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불을 껐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어두웠죠.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림이 하나 떴어요. 공사 현장 점검 일정 변경 안내.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오날의 실장이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껐어요. 그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갔어요. 어르신들 혈압 체크하는 날이었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장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봤더니 낯선 여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누구세요? 최아람이요. 파견 간호사예요. 시니어 돌봄 센터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 사업이구나 싶었죠. 반가워요. 저도요. 부장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유명하셨다면서요?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는 경로당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람 씨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저 조심스럽게 여쭤볼 게 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뭔데요? 부장님, 혹시 이 사업에 투자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런데요. 아람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보건소 허가요. 제가 업무 때문에 보건소에 갔는데 우리 센터 허가 서류가 접수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 실장님이 허가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건소 담당자가 그런 신청 자체가 없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확실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등기부요. 등기부? 공사 현장 땅이요. 등기부를 떼봤는데 소유주가 장 회장님이 아니더라고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명의가 바뀌었어요. 한 달 전쯤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장님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아람 씨가 서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복사한 종이였어요. 등기부등본이었죠. 이거 가지세요. 제가 떼온 거예요. 왜 이걸 저한테? 부장님이 초기 투자자 중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간호사셨으니까 이런 거 확인하실 줄 아실 것 같아서요. 아람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조심하세요.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등기부를 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보건소를 검색했어요. 민원 전화번호가 있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건소입니다. 저 문의 좀 할게요. 시니어 돌봄센터 허가 건인데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공사 현장 주소를 말했어요. 담당자가 검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주소로는 신청 내역이 없네요. 확실해요? 네, 저희 시스템에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도윤 씨, 보건소 허가 확인했어요? 네, 당연히 했죠. 왜요? 제가 보건소에 직접 전화했는데 신청 내역이 없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안 됐을 거예요. 오 실장님이 조만간 해결한대요. 조만간이 언제예요? 이번 주 안에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등기부는요? 네. 공사 현장 땅 소유주요. 장 회장님 아니던데. 도윤이 웃었어요. 가벼운 웃음이었죠. 아, 그거요.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잠깐 옮긴 거예요. 곧 다시 돌아와요. 확실해요? 네, 어머님. 저 이 일하면서 서류 다 확인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죠.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직접 공사 현장에 갔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포크레인은 보이지 않았죠. 공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근처 상가 주인을 불렀어요. 네. 여기 공사 언제부터 안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됐나? 사람들 안 보이더라고요. 왜요? 몰라요. 갑자기 멈췄어요. 저는 펜스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땅이 파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자재도 사람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엄마, 할인이 여권 나왔어. 그래.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진짜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제가 찍어둔 미세한 점들이 보였죠. 우화단마다 하나씩요. 스캔 파일도 열었습니다. 백업해뒀던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느낌이요. 저는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허가 미접수,
등기부 소유주 불일치, 공사 중단, 세 줄이었어요. 하지만 무거웠죠.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장기석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사흘 뒤 공사 현장에 다시 갔습니다. 펜스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공사 중단 안내라고 적혀 있었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중단이라고만요. 저는 종이를 손으로 만졌어요.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비를 맞은 거죠. 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장기석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공사가 멈췄더라고요. 장 회장님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일시적인 거예요. 서류 보완 중이래요. 언제 다시 시작해요? 곧요. 곧.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시니어 돌봄센터 착공식을 검색했어요. 한 달 전엔 기사가 있었죠. 제 사진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없었습니다. 기사가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검색어를 바꿔가며 찾아봤습니다. 장기석 돌봄센터, 시청 협력 사업, 유학 기숙사 투자. 여러 단어를 조합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우스를 쥔 손이 식었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제가 지나가자 말을 멈췄죠. 이 부장님, 한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어요. 네, 할머니. 저기 그 사업 말이야. 네. 부장님이 투자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그래요. 공사도 안 하고 장 회장님도 요새 안 보이고. 장 회장님 안 보여요? 일주일째요. 경로당에 안 나오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괜히 나섰어.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간호사 출신이라고 잘난 척하더니 돈 날렸다던데. 몇 억이래요. 어쩌려고. 저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부장님, 최아람 씨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저는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렸죠. 괜찮아요. 경로당을 나오는 길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60대쯤 돼 보였죠. 이 부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도 투자했어요. 3천만 원.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장 회장님도 오 실장님도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연락 안 돼요. 어떡해요? 제 퇴직금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제 팔을 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갔죠.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엄마, 도윤 씨 연락 안 돼. 뭐? 아침부터 전화했는데 안 받아. 카페도 문 닫았어.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조용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가방을 쏟아냈어요. 계약서, 통장, 영수증, 문자 메시지 캡처, 모든 걸 꺼냈죠. 거실 바닥에 펼쳤습니다. 30년 동안 간호부장으로 일했어요. 감사팀이 올 때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죠. 문서, 기록, 증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했어요. 저는 서랍에서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를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통장 사본도 복사했죠. 문자 메시지는 모두 캡처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스캔해뒀던 계약서 파일이요. 각 페이지마다 찍어둔 미세한 점이 있는 그 파일들을요. 이게 증거야. 혼잣말이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파일 박스를 책장에 넣었어요. 제일 위쪽이요.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엄마, 도윤 씨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냥 와. 엄마, 뭔가 이상해. 알아. 그러니까 집에 와. 지금 당장.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지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빛이 희미했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한참을 기다렸죠. 어떻게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사기 신고하러 왔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캡처, 등기부등본. 모든 걸 내밀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참 보더니 말했죠.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케바케예요. 한 달 혹은 그 이상.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빨리 안 돼요?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요. 피해자가 부장님만 계신 것도 아니고요. 다른 피해자도 있어요? 네, 어제 두 분 더 오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늙어 보였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할인이도요. 엄마.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인이가 달려왔어요. 제 허리를 안았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근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죠.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장기석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회장님 연락 주세요. 발신 확인만 떴습니다. 읽음 표시는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화진 씨,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추가 자료 좀 가져오세요. 백도윤 씨 관련된 거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지도 함께였어요. 앉으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책상엔 서류가 쌓여 있었죠. 백도윤 씨 통장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형사가 종이를 보여줬어요. 거래 내역서였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화진 씨가 입금하신 돈, 여기 보이시죠? 네. 이 돈이 백도윤 씨 계좌로 들어갔다가 일주일 뒤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디로요? 여러 곳으로 분산됐어요. 일부는 현금 인출, 일부는 다른 계좌로 이체.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죠. 그럼 도윤 씨가, 민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선 백도윤 씨가 주요 용의자입니다. 다른 피해자들 진술도 비슷해요. 모두 백도윤 씨를 통해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이 말랐죠. 백도윤 씨 소재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민지가 멈춰섰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야? 몰라. 도윤 씨가 우리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맺혔죠. 아직 몰라. 일단 집에 가자. 그날 밤 민지는 할인이를 재운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카페 통장이 있어. 뭐? 도윤 씨랑 공동으로 쓰던 거. 내 이름으로도 돼 있어서 거래 내역 볼 수 있어.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볼 수 있어?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앱을 열었죠.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입금, 출금, 이체. 여러 기록이 보였죠. 여기. 민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날짜, 엄마가 첫 번째 투자금 보낸 날이야. 숫자를 봤어요.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이 돈이 빠져나갔어. 여기로. 다른 계좌번호가 보였어요. 예금주는 장기석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더 있어. 민지가 다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투자금, 세 번째 투자금. 모든 돈이 며칠 안에 같은 계좌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도윤 씨가 받은 돈을 장기석 회장님한테 보낸 거야.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침묵했어요. 이거 경찰한테 줘야 돼. 근데 엄마, 왜? 이상한 게 또 있어. 민지가 다른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여기 장 회장님이 도윤 씨한테 돈을 보낸 기록도 있어. 매달 정기적으로. 얼마? 300만 원씩. 6개월 동안.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뭐야? 수수료 같은 거 아닐까? 아니면. 민지가 말을 멈췄어요. 월급?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 씨가 일한 대가를 받은 거라면 주범은 장 회장님인 거잖아. 저는 핸드폰을 민지한테 돌려줬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자. 이거 보여줘야 돼.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가 민지의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한참 동안요. 이거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까 원본 보관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사람 아세요? 오나래였습니다. 실장이라고 했던 그 여자요. 네, 알아요. 이 사람도 연락 두절이에요. 백도윤 씨랑 같은 날 사라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기석은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근데 곧 소환할 겁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엄마, 커피 마실래?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니, 집에 가자.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머님.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민지가 제 얼굴을 봤죠. 도윤 씨? 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어디야?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뭔데?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범이 아니에요. 뭐?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은 자료가 있어요.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경찰한테 가세요. 제가 보낸 파일 확인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왜? 제가 찍어둔 게 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민지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꺼져 있었죠. 엄마, 누구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뭐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찍어둔 게 있어요. 뭘 찍었다는 걸까요? 이틀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화진 씨, 오늘 꼭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에요? 백도윤 씨가 자료를 보냈어요. 이메일로요. 저는 민지를 불렀습니다. 함께 경찰서로 갔죠.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화면엔 파일 목록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이랑 녹음 파일이 있어요.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떴어요. 장기석과 오나래가 식당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엔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3개월 전이래요. 백도윤 씨가 몰래 찍었다고 하네요.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녹음이었습니다. 마이너스장 회장님, 이번 건 확실하죠? 오나래의 목소리였어요. 마이너스 당연하지. 시청 협력 사업이라고 하면 다들 믿어. 특히 이화진 같은 사람들은. 장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이너스 서류는 제가 다 만들었어요. 보건소 도장도 위조했고요. 마이너스 잘했어. 기사도 올렸어? 마이너스네, 가짜 언론사 사이트예요. 진짜처럼 보이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민지가 제 어깨를 잡았죠.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마이너스 백도윤은 괜찮아? 마이너스 괜찮아요. 얘는 브로커일 뿐이에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마이너스 좋아. 이번에 10억은 모아야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거로 장기석 씨랑 오나래 씨 소환할 겁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경찰서를 나와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보여줄 게 있어. 뭔데? 집에 가면 보여줄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노트북을 켰어요. 엄마, 아무도 몰래 백업해뒀어. 뭘? 카페 POS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계좌 거래 내역. 다 복사해뒀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제? 1달 전부터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 도윤 씨가 자꾸 서류를 숨기길래 민지가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파일이었죠.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여기 봐. 내가 정리한 거야. 화면엔 표가 있었어요. 날짜별로 돈의 흐름이 정리돼 있었죠. 엄마가 보낸 5억, 여기로 갔어. 도윤 씨 계좌. 응. 그리고 사흘 뒤에 장기석 회장님한테 갔지. 근데 여기 봐. 민지가 다른 줄을 가리켰습니다. 장 회장님이 받은 돈, 일주일 뒤에 일부가 또 빠져나갔어. 여기로. 계좌번호가 있었어요. 예금주는 오나래였습니다. 얼마? 2억.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리고 오 실장이 받은 돈은 또 여기저기로 분산됐어. 현금 인출도 있고 다른 계좌로도 보내고. 민지가 여러 줄을 표시했습니다. 복잡한 흐름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민지가 물었습니다. 돈 세탁? 맞아. 그리고 이 사람들 전부 연결돼 있어. 장기석, 오나래, 도윤. 하나의 조직이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은 장기석이야. 도윤 씨는 수수료만 받았어. 오 실장은 중간에서 서류 작업하고 분배한 거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이거 경찰한테 줘야 돼. 알아. 내일 갈게. 그날 밤 저는 책장에서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제가 보관해둔 계약서였어요. 스캔 파일도 USB에 담겨 있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계약서를 한 장씩 봤습니다. 각 페이지 우하단에 제가 찍어둔 미세한 점이 보였어요. 볼펜으로 살짝 눌러서 만든 점자요. 그리고 원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압수한 서류 중 일부를 복사해서 받았던 거예요. 한 장씩 비교했습니다. 1페이지. 점이 있었어요. 스캔본과 같았죠. 2페이지. 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3페이지를 봤습니다. 점이 없었어요.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전부 점이 없었습니다. 제 스캔본에는 있는데 원본에는 없었어요. 바꿔친 거야. 혼잣말이었습니다. 서류를 교체한 거였어요. 제가 서명한 계약서를 나중에 다른 내용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스캔본과 달랐던 거죠.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내용도 달랐어요. 제 스캔본엔 투자금 반환 보장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본엔 없었어요. 수익 배당 시기도 달랐습니다. 제 스캔본엔 6개월 후라고 돼 있었는데 원본엔 협의 후라고 모호하게 바뀌어 있었죠. 증거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저 이화진입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계약서가 위조됐어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처음 받은 계약서랑 나중에 제출된 계약서가 달라요. 제가 스캔해둔 파일이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그거 꼭 가져오시고요. 네. 전화를 끊고 저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계약서 원본도 챙겼어요.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앉아? 응. 곧 잘게.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민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딸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이겨야지. 우리 돈이잖아. 민지가 웃었어요. 눈물이 맺혔지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가 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 제가 찍어둔 점 보이시죠? 각 페이지마다요. 네, 보여요. 근데 원본엔 없어요. 그리고 내용도 달라요. 형사가 두 문서를 나란히 띄워서 비교했습니다. 한참 동안 봤어요. 이거 결정적이네요. 네. 문서 위조 증거예요. 이화진 씨가 서명한 계약서를 나중에 바꿔친 거죠. 내용을 불리하게 고쳐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장기석, 오날에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문서 위조, 사기, 부당이득 전부 적용됩니다. 형사가 다른 형사를 불렀어요. 이거 봐. 증거 나왔어. 두 사람이 화면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오후에 장기석 소환합니다. 오날에도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고생하셨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어요.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됐어. 잡힌대.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간호부장으로 일하며 배운 게 있었죠. 확인하고,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 그게 저를 지켜준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기석과 오날에는 구속됐어요. 사기, 문서 위조, 부당이득. 3가지 혐의였죠. 형사가 전화했습니다. 이화진 씨, 기소 확정됐어요. 언제 재판이에요? 다음 달 초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백도윤은 자수했어요. 협조 진술을 했죠. 녹음 파일과 사진을 제공한 게 참작됐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돼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대요. 협조했으니까. 그래도 처벌은 받는 거죠? 당연하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선임한 변호사였어요. 민사로도 진행할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장기석 씨 재산에 가압류 걸었어요. 오나래 씨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전체 피해액의 40%에서 60%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8억의 절반이면 4억이었죠. 돌아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년에서 2년이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인이 유학은 어떻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포기해야지. 엄마, 지금은 여유가 없잖아. 민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날 밤 할인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안 자? 나 미국 안 가도 돼. 저는 아이를 봤어요.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았죠. 왜? 할머니랑 엄마가 힘들잖아. 나는 여기서 공부할래. 저는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미안해, 할인아. 아니야. 할머니가 지켜줘서 고마워. 아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2달 뒤 1심 선고가 났어요. 장기석은 징역 5년, 오나래는 징역 3년이었습니다. 벌금도 함께 선고됐죠. 법정에 앉아서 그 말을 들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들은 공공성을 가장한 조직적 사기를 저질렀으며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편취한 중대 범죄입니다. 장기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나래는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봤죠. 법정을 나왔을 때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 고생하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 같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맞아요. 또 다른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증거 잘 모아두셔서 가능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조금만요. 확인은 해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지가 커피를 건넸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 뭔데? 할인이 장학금 받았어. 뭐?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래. 저소득층 우수 학생 지원 사업. 미국은 아니고 국내 국제학교인데 전액 지원이래. 저는 커피를 내려놨어요. 진짜? 응. 할인이가 장문대회에서 상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제출했더니 선발됐대. 언제부터? 다음 학기부터.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웃었어요. 진짜로요. 잘 됐네. 응, 엄마. 정말 잘 됐어. 그날 저녁 세 식구가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먹었어요. 할머니, 나 열심히 할게.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 석 달 뒤 민사소송도 일부 승소했어요. 장기석의 재산에서 3억 원이 배당됐습니다. 오나래의 재산에서는 1억 원이요. 총 4억 원이 돌아왔어요. 8억 중 절반이었죠. 통장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봤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왔네. 혼잣말이었습니다. 민지도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카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도였죠.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할게. 그래. 조심해서 해. 응. 이제는 확인하고 할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잖아. 확인은 사랑이라는 거. 민지가 웃었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 다시 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이 부장님,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우리가 오해했어. 괜찮아요. 부장님 덕분에 우리도 돈 일부 돌려받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싸웠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못 이겼을 거예요. 그날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으며 먹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을 열었어요. 당신, 나 잘했지? 혼잣말이었습니다. 확인했어. 기록했고, 증거도 남겼어.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지와 하린이가 거실에 있었어요. 엄마, 저녁 뭐 먹을래? 뭐가 좋을까? 우리 외식할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나갔어요. 골목길을 걸었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어요. 하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앞을 봤습니다. 길이 보였어요.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이요. 확인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건 확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30년 동안 간호부장으로 일하며 배웠어요. 기록하고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 그게 절차고 책임이고 사랑이라는 걸요. 8억을 잃었지만 절반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족을 지켰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보다 오래 남는 건 확인의 기록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